나 혼자 끊는 독학 러시아어 첫걸음 9번째 레슨. День девятый. Я люблю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저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 예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Так как сегодня я не работаю, я лежу дома. 오늘 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의문사와 부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почему? 왜? 주로 질문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왜냐하면 так как 무엇 때문에 поэтому 그러므로 자, 이 세 가지 전부 다 이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용법이 조금 달라요. почему? 왜? 이것은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죠. почему? 너는 왜? 뒤에 이제 문장을 만드시면 되고요. потому что 왜냐하면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실 때는 결과가 앞으로 와야 돼요. 결과가 앞으로 하고 이렇게 됐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했기 때문이다. 이유가 뒤로 와야 됩니다. так 는 사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потому что 처럼 앞에 결과 그리고 뒤에 이유가 올 수도 있고요. 혹은 потому что 와 달리 문장의 시작을 так как로 하셔도 돼요. 그럴 경우 так как 뒤에 이유 그리고 바로 뒤로 결과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так как 그리고 потому что 의 차이는 문장을 так как으로 시작을 할 수 있고 потому что 로는 문장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차이점도 있지만요. 이 так как는 조금 더 공식적인 자리거나 문서에서 더 자주 활용이 되는 단어이고 потому что 는 회화에서 조금 더 자주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유를 우리가 먼저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поэтому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말한 다음에 поэтому 그리고 뒤에 결과가 오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질문을 먼저 하죠. 여기서 почему вы не смотрите фильм? 당신들은 왜 영화를 보지 않나요? 자, 왜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는 대부분 почему 를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почему вы не смотрите фильм? 왜 영화를 보지 않나요? 영화가 지루하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미 이유가 나왔어요. 내가 영화를 보지 않는 이유는 фильм скучный. 영화가 지루하다. 영화가 지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Мы не смотрим фильм. 우리는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자, 문장 간단해요. 영화가 지루하기 때문에 우린 영화를 보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에 나왔던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요. 자, 첫 번째. потому что 는 결과가 앞에 그리고 이유가 뒤로 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가 앞에 그리고 이유가 뒤에. 결과를 앞으로 먼저 한번 위치해 볼게요. 아까 결과가 뭐였죠? 우리는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Мы не смотрим фильм, потому что он скучный. 여기서 on은 영화, film을 뜻합니다. 단어가 너무 여러 번 중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인칭 대명사 on을 사용한 겁니다. 자, 영어와는 달리 우리 러시아어는 사물에도 on, 아나, 그녀를 붙여준다라고 지난번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죠. Мы не смотрим фильм, потому что он скучный.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어요. 제가 여기 파란 색깔로 찍어놨죠. 쉼표를. потому что 단어 앞에는 항상 쉼표를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 так как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워드릴게요. 우리 위에서 이야기했었죠. так как 무엇 때문에 두 가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처럼 결과가 먼저 오고 이유가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 так как으로 문장을 시작해서 뒤에 바로 이유와 결과를 이제 위치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так как으로 문장을 시작할 때 так как фильм скучный, мы не смотрим фильм.
영화가 지루하기 때문에 자, 이유가 먼저 왔어요.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그 뒤로 결과가 바로 이어서 왔죠. потому что 처럼 결과를 앞으로 놓게 되면 Мы не смотрим фильм, так как он скучный. 이유가 뒤로 왔죠. 무엇 때문에? Он скучный. 자, 요 문장은 여러분 위에 이 예문하고 똑같아요. 다만 потому что 가 так как가 됐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럴 경우 아까 위에처럼 так как 앞에 꼭 쉼표를 찍어주셔야 합니다. 두 문장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Мы не смотрим фильм, 쉼표. так как он скучный 위의 상황과 똑같아요. film. 우리는 영화를 보지 않고 영화가 지루하다. 이 단어가 두 번 중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film을 on으로 바꾼 겁니다. 자, 위에를 보시면 여러분 так как фильм скучный, мы не смотрим фильм. 여기에도 쉼표가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так как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뒤에 이유도 있고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쉼표로 나눠주셔야 돼요. 이유 뒤에 결과가 올 때는 쉼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так как фильм скучный. 자, 이유 끝났어요. 뒤에 바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쉼표 찍고 мы не смотрим фильм. поэтому 무엇 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엇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поэтому 순서는 이유가 먼저 오고요. поэтому 뒤에 결과가 옵니다. 이유 먼저 봐야 되겠죠? фильм скучный. 영화가 지루해요. поэтому мы его не смотри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мы его не смотрим. 자, 마찬가지로 두 문장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поэтому.가. 그래서 위에 потому что, так как 처럼 поэтому 앞에도 항상 쉼표를 찍어주셔야 합니다. фильм скучный, 쉼표, мы его не смотрим. 자, 여기 film 두 번 다 film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film이 있는데 여기는 위에 있던 on이 아니라 갑자기 예보가 나왔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거에 film을 위치해서 문장을 만들자면 film скучный가 되지만 여기서는 смотрим film 보다 무엇을 что мы смотрим 대격으로 변화를 해야 되겠죠. 자, film은 남성 단어 2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명사이기 때문에 대격에서 딱히 변화가 없어요. 그냥 мы смотрим film. 그런데 이 film이 중복이 될 때 on이 되잖아요. on, 인칭 대명사가 대격이 되면 его 가 되기 때문에 여기 또한 мы его не смотрим 으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фильм скучный, поэтому мы его не смотрим. 복잡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차분히 이제 나누다 보면은 나누고 이제 분석을 조금 하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문장 살펴볼게요. Я гуляю с собакой. 저는 강아지와 산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또다시 격이 나왔습니다. 바로 조격이에요. 조격은 творительный падеж 다섯 번째 격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로는 instrumental이라고도 해요. 한국어로도 도구격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조격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도구격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도구, 즉 우리가 무언가를 사용을 할 때 이 도구를 뜻할 때 이 다섯 번째 격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처럼 전치사 스와 함께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질문은 김, 침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김, 침. 하지만 누구와 함께 혹은 무엇과 함께라는 질문을 할 때는 스김, 침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전치격이 아니에요. 조격은 전치사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고 전치사와 함께도 사용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우리 격을 배우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뭐다? 바로 명사, 형용사, 그리고 인칭, 대명사의 격 변화이죠? 어미 변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사. 자, 단수, 복수. 여러분 이제 이거 이미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단수는 1번, 2번, 3번 그룹으로 나뉘고요. 1번 그룹은 아 혹은 야로 끝날 때, 2번 그룹은 자음으로 끝이 날 때, 혹은 오 혹은 예. 3번 그룹은 미야키즈낙. 자, 여성 단어에 해당이 되는 미야키즈낙이 3번 그룹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1번 그룹일 경우 조격에서 어미가 오이, 예로 변화하고요. 2번 그룹 단수는 옴, 옘, 욤으로 변화하고요. 3번 그룹에서는 미야키즈낙, 유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니가, 자, 1번 그룹이죠. 아로 끝나기 때문에 크니가 깸, 챔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크니가 책과 책과 함께가 될 수도 있겠죠. 앞에 전치사 쓰가 붙이면. 2번 그룹 또르트,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2번 그룹 명사에 해당이 되고요. 이 또르트가 깸, 챔 조격 질문을 받았을 때 또르땀, 어미 옴으로 변화합니다. 3번 그룹 명사 노즈, 여성 단어이고 미야키즈낙으로 끝이 나죠. 이 단어가 깸, 챔 질문을 받으면 노치유가 됩니다. 복수에서는요, 한 가지 버전밖에 없어요. 깸, 챔, 아미 혹은 야미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 자, 복수 단어이죠. 산들. 깸, 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라미, 아미 어미를 갖게 됩니다. 형용사 변화 한번 살펴볼게요. 단수, 자, 여성과 남성, 중성으로 나뉩니다. 여성 단어 원래 형용사에서 아, 야 혹은 야, 야를 갖게 되죠. 조격, 깸, 챔에서는 어미 오이, 예로 변화하고요. 남성 그리고 중성, 의, 이가 될 수 있고요. 오예, 예가 될 수 있겠죠. 남성 형용사가 깸, 챔 조격으로 변할 땐 임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복수는 의예, 이예, 복수는 의미, 이미 어미를 갖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성 형용사 야스나이야, 조격 깸, 챔으로 변할 때는 어미 야스나이가 되고요. 야스니 남성 단어죠. 혹은 야스나이의 중성 형용사입니다. 조격으로 변할 때는 야스님. 그리고 복수 야스니예가 조격으로 변할 때는 야스님이가 됩니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Он пишет перьевой ручкой. 그는 깃펜으로 글을 씁니다. 자, 여기 이게 이제 도구가 나왔죠. 무엇으로 우리가 쓰느냐? 어떤 물건을 활용을 해서 글씨를 씁니까? 조격이에요. Он пишет чем? 무엇으로? Он пишет перьевой ручкой. 자, ручка, 볼펜. 1번 그룹 명사이기 때문에 조격에서 오히에로 변화한다. перьевой ручкой. 자, 어미 오이를 갖게 되고요. 삐리에바이야, 깃털로 된. 삐리에바이야, 형용사예요. 이 펜이 어떤 펜이냐? 깃털 펜이다. 펜이 여성이기 때문에 형용사 또한 야 어미로 끝났었는데 조격이 되면서 삐리에보이 루치까이로 변화를 한 겁니다. Он пишет перьевой ручкой. 두 번째 문장. Они работают с менеджером. 그들은 매니저와 함께 일을 합니다. 자, 매니저와 함께. 자, 우리 무엇과 혹은 누구와 함께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앞에 전치사 스를 사용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키엄, 스침. Они работают с 매니저, 매니저. 원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 단어. 2번 그룹 단수에 해당이 되는 명사입니다. 때문에 뒤에 어미, 옴이 따라옵니다. Они работают с менеджером. 그들은 매니저와 함께 일을 합니다.
만약에 함께 스 전치사를 제외하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Он работает менеджером. 이렇게 되면은 그는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 됩니다. 앞에 스가 붙은 매니저와 함께가 되지만 스를 빼고 Он работает менеджером 라고 하면은 그는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전치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인칭 대명사의 조격 변화 한번 살펴볼게요. 야, 띠, 온, 안나, 므이, 위, 아니 총 6개 인칭 대명사가 있죠. 여기서는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전치사 스와 함께 변화하는 걸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가 조격이 되면 문노이가 되지만 전치사 스와 함께 사용이 되면은 사문노이가 됩니다. 왜 스가 소가 됐나요? 우리 이런 경우 여러 번 있었죠. 전치격 오부도 있었고요. 문노이, mn 자음이 2개 연속 오기 때문에 앞에 스가 붙으면 스문노이 발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모음 소를 한번 붙이는 거예요. 사문노이. 근데 우리 전치격 배울 때 또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전치사는 강세를 갖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치사는 뒤에 따라오는 명사와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가 아닌 강세가 없는 발음이 나야 되겠죠? 싸로 발음하시는 게 맞아요. 사문노이. 띠, 따보이 스와 함께 되면 스타보이. 온, 임, 전치사와 함께 사용이 되면 스님. 자, 여기서는 스 뒤에 바로 모음이 오는데 이러면 발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앞에 n이 붙어요. 스님. 씀보다 좀 더 단어가 예쁘게 들리지 않나요? 스님. 아나. 조격에서는 예. 내 앞에 전치사 스가 붙으면 마찬가지로 자 모음 앞에 n을 붙여서 스니. 므이, 나미. 전치사 스와 함께 되면은 스나미. вы, вами, с вами, они, ими, с ними. 자, 전치사 스와 함께 되면은 조금 특이하게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쵸? со мной, с ней, с ним, с ними.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Она обедает с ним. 그녀는 그와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С кем? 그렇죠? Родители гордятся мной.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자, гордятся, гордиться. 자랑스러워 하다라는 동사는 뒤에 кем, чем 조격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гордятся, родители гордятся мной. 세 번째 핵심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Ольга хорошо говорит по-русски. 올가는 러시아어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러시아어의 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부사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명사, 러시아어에서 명사는 성도 달라질 수 있고 수도 달라질 수 있고 경우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과 수와 무관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격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 가지 버전으로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사는 러시아에서 가장 외우기도 쉽고 배우기도 쉽고 좋은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오라는 어미로 끝이 나고요. 행동을 꾸며주는 역할, 어떤 행동의 성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시간 혹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사.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딱 한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동사를 꾸며주는 단어이다. 동사를 꾸민다.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면요. 깍입니다. 깍. 어떻게? 라는 의문사를 가지고 있어요. 깍.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Интересно.
скучно, хорошо, плохо, быстро, медленно, правильно, красиво, точно, долго, много, mало.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비슷한 단어들 이미 위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형용사에서는 интерес나 흥미로운이 되면 интересный, интересная, интересное, интересные. 형용사의 어미 뭐 아야, 오예, 의, 뭐 의예가 다 빠지고 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진짜 간단하죠? 심지어 변화도 안 해요. 너무 좋죠? 자, 뒤에 오를 붙이면은 형용사 어미 대신 오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Вы долго завтракаете? 당신은 아침을 오래 먹나요? завтракаете? 질문이 여기로 가요. как? 어떻게 밥을 먹나요? долго, 오랫동안. Нет, я завтракаю быстро. 저는 아침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как? 빠르게. быстро. Я завтракаю быстро. 저는 아침을 빠르게 먹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부사에. 위에 핵심 문장에 먼저 나왔는데요. ольга хорошо говорит по-русски. 혹시 이 단어가 좀 특이하다라고 눈치채셨을까요? 우리 이런 형태의 단어는 처음 보실 거예요, 아마. 그쵸? 러시아에서는요, 나라 이름을 활용을 해가지고 형용사를 만들 수도 있고 부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올가는 러시아어를 잘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러시아어라는 단어는 사실 루스키 이즈크입니다. 이게 풀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루스키 이즈크 학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짧게 러시아어로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 난 지금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짧게 만들 때는 뽀 그리고 찌레 루스키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형용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 나라 이름을 까리에야, 까리스키. 자, 여기는 제가 남성 단어들만 썼는데 형용사 우리 기억하시죠? 여성, 중성, 복수 다 달라요. 까리스키, 까리스카야, 까리스코예, 까리스키예. 자, 여기는 남성만 제가 적어둔 거예요. 까리에야, 형용사, 한국의, 까리스키, 러시아, 러시아의가 되면 루스키. 앙글리아, 영국, 영국의, 앙글리스키. 이스파니아, 스페인. 하지만 형용사, 스페인의가 될 때는 이스판스키. 그래서 언어를 붙일 때는 뒤에 이즈크를 전부 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뭐, 까리스키 이즈크, 루스키 이즈크, 이스판스키 이즈크, 앙글리스키 이즈크. 혹은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까리스카야 예다. 까리스카야 예다. 이처럼 형용사로 표현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짧게 우리가 부사로 변을 하면은 아까 요거 예문에 나왔죠? 뽀까리스키. 근데 뽀가요, 여러분. 전치사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 전치사에는 뭐다? 강세가 없다. 뒤에 단어랑 한 단어로 발음을 해야 한다. 근데 이 찌레, 막대기가 이미 연결을 해주고 있죠? 발음을 할 때는 제가 방금은 뽀라고 강조를 해드렸지만 원어민처럼 발음을 할 때는 빠까리스키, 바루스키, 반글리스키, 바이스반스키, 빠로 발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사가 돼요. 뭐 한국식으로, 러시아식으로, 영국식으로, 스페인식으로 이렇게 부사가 됩니다.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Студенты изучают русский язык. 학생들은 러시아어를 공부합니다. 자, 여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위에서 배웠던 изучать, 공부하다 단어 나왔죠? изучат는 학문을 배울 때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изучать 동사 자체가 학문을 배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는
플레임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루스키 이색, 까리스키 이색. 그런데 짧게 저는 러시아어로 말을 합니다. Я говорю по-русски.로 짧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Моя подруга любит корейскую кухню. 제 친구는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럴 경우에 쿠흐냐, 음식, 어떤 음식을 좋아해? 질문을 명사에서 받았어요. 즉 여기서 이 까리스카야는 명사 음식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Моя подруга любит кухню. какую кухню? Она любит.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корейскую. 여기서 쿠흐냐. 자, 부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음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쿠흐냐. корейская. 원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корейская 쿠흐냐. 자, 어미 야가 있고 아이야가 있었죠? любит что? 무엇을 좋아합니까? 쿠흐뉴. 음식을 좋아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корейскую.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마마 готовит салат по-корейски. 이렇게 되면요, 문장이 엄마는 샐러드를 한국식으로 요리합니다. 그냥 들었을 때는 마치 샐러드가 한국 샐러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요리를 합니다. 어떻게? как? по-корейски. 만약에 샐러드를 표현을 해야 된다. какой салат? 어떤 샐러드를 요리를 하느냐? 그렇게 됐다면은 마마 готовит корейский салат가 됐겠죠. 어디서 질문을 받고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사 по-корейски 혹은 형용사 корейski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의미는 달라져요. 한번 써드릴게요. Мама готовит корейский салат. 혹은 Мама готовит салат по-корейски. 엄마가 요리를 합니다. 어떤 요리를 합니까? 또 она готовит. 무엇을 지금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어? 샐러드. какой? 어떤 샐러드야? корейский. 샐러드에서 질문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변화를 한 거고요, 어미가. 두 번째 문장에서는 마마 готовит 또 무엇을 엄마가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샐러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어떤 샐러드냐가 아니라 엄마가 지금 어떻게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 한국식으로 요리를 하고 있어. по-корейски. 부사,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가 된 겁니다. 이게 러시아어의 문장 분석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잘 생각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받느냐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 격이 와야 되겠구나. 이 형용사는 이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명사의 수와 격을 똑같이 따라서 어미를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격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의문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Она интересуется картинами. 그녀는 그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귀명사라는 건데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시벼, 자기 자신. 영어의 self, myself, yourself, 혹은 selves, 복수일 때. self가 곧 제귀동사, 제귀명사, 시벼다, 자기 자신을 라고 외우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시벼는 격에 따라 변화를 합니다. 생격에서는 시벼, 여격에서는 시비어, 대격, 시벼, 조격, 싸보이 혹은 싸보유, 전치격,
씹비에. 갑자기 격 변화가 왜 나오냐면요. 문장에서 쓰인 동사가 어떤 격의 질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씹야도 변화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러시아의 격이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살펴보시면은 주격이 빠졌어요. 제귀명사 씹야에는 주격이 없습니다. 주격이 없고 나머지 격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총 5가지만 명시를 해둔 거고요. 6개 아니에요. 5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이 씹야가 지칭하는 대상의 성이나 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수도 적지 않았고 성도 적지 않았죠? 이 씹야는 무조건 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격 변화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씹야, 씹비에, 씹야, 싸보이, 씹비에.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Он слишком любит себя.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 씹야가 왔을까요? любит, 사랑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죠? 까보, 슈도, 대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생격 씹야가 아닌 대격 씹야가 활용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예문. Я никогда не думаю о себе. 저는 절대 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는 시베가 됐을까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Я не думаю. 무엇에 대해서? о чем 혹은 о ком. 자, 앞에 오 전치사가 오면 전치격이죠. 6번째 격 때문에 전치격을 따라서 себе. Я никогда не думаю о себе. 여기가 여러분 강세가 다 뒤에 오죠. 야, 예,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야, 예, 야, 오, 예. 알파벳 예에 강세가 없으면 이 발음이 나요. 그래서 시, 야, 시, 비에, 시, 비에, 시, 야 이렇게 됩니다. 자신 있게 발음하셔야 돼요. 시비야, 시비야, 싸보이. 제귀 명사가 있다면 제귀 동사도 있습니다. 제귀 동사의 특징은 여러분, 우선 예시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мыть, мыться, одевать, одеваться, интересовать, интересоваться, радовать, радоваться, называть, называться. 차이점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뒤에 샤가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제귀동사예요. 명사 뒤에 샤 혹은 씨가 따라올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위에서 배웠던 우리 시비아 있죠? 이 시비아 단어의 압축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즉, 이 제귀 동사는 이미 자기 자신을 어떤 행동이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나에게 되돌아오는 어떤 행동이다. 때문에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되돌아오는 동사라서 이 제귀 동사에는 절대 대격이 없습니다. 대격 질문을 절대 받지 않아요. 목적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적어. 을, 무엇을, 를, 까보, 슈또 라는 질문 절대 받지 않고요. 자, 샤, 씨. 샤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앞에 동사가 자음으로 끝날 때. 동사의 어미가 자음으로 끝나면 샤, 모음으로 끝나면 씨가 됩니다. 우리 분명히 예시 단어로 살펴봤을 때는 샤만 있었는데 씨는 언제 사용이 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정말 간단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동사가 러시아에서는 항상 변화를 하죠. 어떻게 변화를 한다? 야, 때, 온, 아나, 뭐, 왜, 아니에 따라서 동사 어미 변화하잖아요. 그때 어미가 모음으로 끝날 수도 있고 자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무이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씻다, 씻기다. 야, 모유, ты моешь, он, она моет,
Мы моем, вы моете, они моют. 샤, 제귀 동사가 되면은 뒤에 샤가 붙어요. мыться. Я мою, 모음이죠. моюсь. Ты моешь. мягкий знак. 샤. Он моет. 자음이죠. 샤. Мы моем. 자음. 샤. Вы моете. 모음. Вы моетесь. 시. 그리고 они моют.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도 샤. они 모ют사. 앞에 동사가 무엇이냐, 어미가 무엇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샤 혹은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시제를 한번 볼게요. Он мыл, она мыла, они мыли. 여기도 똑같아요. Он мыл, 샤, 자음이니까. мыла, 모음이니까. она мылась. 여기 또 모음이기 때문에 они мылись.가 됩니다. 이 мыть 단어에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지만 мыт는 씻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직역으로 변을 할 때는 무엇을 씻다가 돼요.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Дети моют руки. 아이들이 손을 씻습니다. 무엇을 씻습니까? 손을 씻습니다. Маша моет фрукты. 마샤가 과일을 씻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볼게요. Мама моет посуду. 엄마가 그릇을 씻습니다. 씻깁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한국어에서는 Мама моет посуду. 그런데 Мама моется в ванной. 이렇게 뒤에 샤가 오는 제기 동사로 변화가 되면은 엄마가 씻긴다, 씻는다. 무엇을? 자기 자신을. 엄마가 욕실에서 씻습니다. 제기 동사가 되면서 이 행동이 자기 자신한테로 돌아온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또 다른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나타샤 одевает сына. 나타샤가 아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나타샤 одевает юбку. 나타샤가 치마를 입습니다. 자, 동사 одевать 뒤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 까부 슈도예요. 무엇을? 누구를? 무엇을이 되면은 옷을 입힌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입힌다. 그런데 무엇을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 라는 의미가 돼요. 방금 우리 여기 봤던 예문처럼요. 나타샤 одевает сына. 아들에게 옷을 입힐 수도 있고요. 대격 변화한 거예요, 여러분. 쓴이라는 단어가 아들. 혹은 입고 치마를 입을 수 있어요. 입고 원형은 입가입니다. одевает сына 혹은 одевает юбку. 그런데 이 одевать 단어가 제귀동사 одеваться 로 변화를 하면 나타샤 одевается. 나타샤가 옷을 입습니다. 행동이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다라고 했죠? 나타샤가 꼭 자기 자신에게 옷을 입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특이점이 있어요. 우리 제귀동사에는 절대 대격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타샤 одевается юбку 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나타샤 одевается. 그녀가 옷을 입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입느냐가 아니라. 만약에 나는 이 나타샤가 치마를 입는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땐 그냥 일반 동사를 쓰시면 돼요. 나타샤 одевает юбку. 제규명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회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Марина, ты знаешь эту девушку? Да, я ее знаю. Она моя подруга. Ее зовут Анна. Познакомь меня с ней, пожалуйст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Анна – это Антон. Антон – это Анна.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Мне тоже. 마리나, 너 저 아가씨 알아? 알아. 그녀는 나의 친구야. 그녀의 이름은 안나라고 해. Познакомь меня с ней, пожалуйста. 자, 여러분 이거 문장 독특해요. 한번 살펴볼게요. 동사 познакомить. познакомить. 인사시키다. 소개시키다.
이 동사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여기 문장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까부 누구를? 나를 까부 미냐 나를 인사시킨다. 스킴 누구랑? 스니 познакомь меня с ней. 자, 이 미냐라는 단어도 스니라는 단어도 전부 동사 познаком이라는 단어에서 받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랑.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죠. познакомь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소개시켜줘. 근데 뒤에 우리 마법의 단어 pожалуйsta가 붙었어요. 공손하게 please 제발 이거 부탁 좀 할게. 그러자 마리나가 얘기하죠.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이렇게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이지. 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줄게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스라는 전치사와 조격을 함께 사용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혹은 с радостью. 아주 기쁘게 소개시켜줄게.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 직역을 하자면은 뭐 즐거움과 함께, 기쁨과 함께 라고 표현이 되지만은 회화에서는 그냥 물론이지, 당연하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Анна, это Антон, Антон, это Анна.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만나서 반가워. 이것 또한 처음 누군가를 소개받았을 때 회화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만나서 반가워. 자, 여러분 이거 познакомиться, 아까 познакомить 우리 단어 배웠죠? 샤가 붙으면서 제귀 동사가 됩니다. 마리나가 안톤에게 안톤을 이 안나랑 소개를 시켜줬지만 나는 이 행동이 다시 돌아왔어요. 소개를 받았다.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제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수업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의문사와 부사, почему, 왜 말고도 так как, потому что, поэтому 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почему 는 질문, 왜지만 так как,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так как으로 문장이 시작될 수가 있으면서 뒤에 이유 그리고 결과가 따라올 수도 있고요. 쉼표 잊지 마시고 혹은 문장을 결과로 시작해서 쉼표 так как 그리고 뒤에 이유로 끝낼 수도 있고요. потому что 는 так как과 달리 회화에서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되고 문장이 потому что 로는 절대 시작할 수 없고요. 결과를 말하고 쉼표 потому что 이유가 따라올 수 있고요. поэтому 뭐 그러므로 라는 표현은 부사는 이유, 쉼표, поэтому 결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조격, 다섯 번째 격이죠. кем, чем 혹은 с кем, с чем 이라는 다섯 번째 격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격은 항상 우리 명사, 형용사의 어미 변화, 인칭, 대명사의 조격 변화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러시아어의 부사, 형용사보다 훨씬 좋다. 그쵸? 왜? 동사를 꾸며주는 단어이고 오로 끝나고 명사를 꾸미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수 뭐 상관없다. 격 변화 상관없다. 무조건 오로 끝난다. 근데 여기서 우리 언어와 관련된 부사 по-русски, по-корейски, по-английски, по-испански 언어와 관련된 부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고요. 제귀명사죠. себя 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себя 특징이 있었죠. 우리 주격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 5가지의 격 변화가 있어요. 생격부터 себя, 뭐 себе, собой 그리고 제귀동사 샤로 끝나거나 시로 끝난다. 언제?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뭐 делается, делаетесь. 자음으로 끝날 땐 샤, 모음으로 끝날 땐 시가 있다. 제귀동사의 특징은 행동이
나로 되돌아올 때, 그리고 이 샤워 씨는 시비아의 압축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죠. 제귀동사는 절대 대격으로 질문을 받지 않는다 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업은 살짝 어려운 것 같았지만 우리 이번 수업에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만나볼게요. 스파이시바.